안녕하십니까. 해시태그 책 새로운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인물을 모셨습니다. 예, 저희 팀장으로 새로 오신 조일준 기자님이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일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월 둘째 주에 나왔던 신간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한겨레 신문의 책과 생각을 만들면서 어떤 책들에 주목을 하고 왜 그 책을 골랐는지, 그리고 다른 일간지들은 어떤 책을 골랐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이제 그때 들어왔던 신간들을 전부 다 쌓아놓고 팀장께서 이제 각 책에 대해서 어떤 책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약간 압축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일주일에 뭐 100권, 150권, 많으면 한 200권까지도 일주일이면 책이 이제 여러 장르의 책들이 오죠.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소개할까를 판단하고 고르는 것은 저희 팀이 함께 하는 일이지만 늘 곤혹스러운 일이고, 또 때로는 의견이 합쳐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한겨레 책과 생각면에 실렸던 책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커버 이야기로는 반중국 역사, 오랑캐 주병국 지식인이 쓴 반중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중국 역사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네. 예. 중국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중화사상, 중국 중심주의, 그러한 중화주의에 입각해서 쓰여진 중국 역사, 그런 사관에 대해서 측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검사내전을 좀 회의에서 좀 강력 추천을 했었는데요. 공안부장으로 계신 검사가 쓴 책인데, 그 검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사람과 사건 이야기를 매우 재밌게, 마치 뭐 무협지나 이제 뭐 어떤 단편 소설처럼 이렇게 되게 첫 저작임에도 상당히 이제 글솜씨를 아주 누수능란하게 글을 다루는 그런 저자의 책이라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시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팀장께서 회의 시간에 이걸 굉장히 좀 괜찮은 책이었다고 추천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커버면에서 다뤄보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좀 추천을 했던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회의를 거쳐서 커버까지는 아니고 뒷면에 주요하게 다뤄졌죠. 그리고 다른 신문들도 다뤘고요. 시간의 탄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언제부터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옛날 같으면 씨 뿌리고,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뭐 열심히 농사 짓고, 가을이면 풍년 들고, 겨울이면 행복한 이런 시대를 살다가 언제부터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것이 생겼는가도 참 궁금해요. 하여튼 시간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역사, 팩트, 그리고 과학기술,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고고학적, 고문헌을 참조를 하고 또 과학기술까지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들여다본 책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이제 고대사학자죠. 네. 예, 알렉산더 데만트라는. 예. 그리고 뭐 이 검은 몬테크리스토, 이 책도 팀장께서 좀 강력 추천을 하셨던 책인데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또는 삼총사를 쓴 사람이 알렉산드르 듀마죠. 그 정도 소설은 아마 어린이 동화책으로도 많이 각색이 돼서 쉽게 동화 정도로 읽었던. 저도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아들 듀마가 있어요. 네. 소설 춘희를 쓴 소설가예요. 예, 춘희라고 말하면 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얘기하면 많이 알 거고요. 라트라비아타는 축배우 놀이로 가장 유명할 겁니다. 소설가 상총사나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사람의 아버지 또는 춘희를 쓴 사람의 할아버지 듀마가 있어요. 당연히 듀마라는 성씨인데 할아버지 듀마가 누군지는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 듀마에 대해서 쓴 책이죠. 문익환 목사님, 이번에 영화 1987의 마지막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제 열사들의 이름을 외친 걸로 또 요즘에 또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8년 만에 이 히브리 민중사라는 무니칸 목사의 대표작이 복간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6월 1일이 무니칸 목사님 이제 100주기거든요. 탄생 100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민중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민족이 아닌 민중 중심으로 두고 어떤 이들이 어떻게 어떤 국가를 만들어가고 어떤 민중 중심의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갔나 이렇게 새로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뭐 지난주부터 그 전주부터 이제 일본 관련 책들이 좀 나와가지고 태평양 전쟁사라는 전체 5권으로 이루어진 그 전후에 일본에서 일본 진보직 지식인들이 펴냈던 그런 게 국내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라는 책도 나왔고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왜 전쟁으로 나아갔는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전쟁으로 나아갔는가 이런 거를 좀 따져 묻는 책인데 공교롭게도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뭐 하나로 묶어서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작업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맥락도 살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회의 때 안 해주셨죠, 그렇죠?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기자들이 쓴 책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노무현의 도시라는 제목인데요. 노무현의 도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 얘기하는 세종시를 설명한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서울 집중돼 있고 서울이 그냥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거기서 비롯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요. 집값, 교육 문제, 모든 기회, 그 와중에서 이렇게 변방으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문제. 그래서 애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렸던 이 행정수도의 구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차이,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들을 좀 제안한 책입니다. 김규현 선배는 뭐 한겨레에서 도시 행정 이쪽에서는 뭐 가장 통달한 기자로 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라는 책도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음식 인문학 분야의 대표 선수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말 학문적으로 이런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몇 안 되는 주영아 한중현 교수가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양반다리로 앉아서 밥을 먹고 왜 집집마다 이 개다리 소반을 썼을까,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한국의 음식 문화의 유래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여러 다양한 사례 고증을 통해서 어떤 그 원인들을 이야기해내는 그런 재밌는 책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식문화 중에서도 식사 방식, 밥을 먹는 방식이 어떠하냐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을 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있는 유럽사라는 책도 나왔는데 이게 이 저자가 이 베스트셀러인 라티노 수업의 저자라서 또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 해시태그 책에서 소개를 한 적 있죠. 라티노 수업. 정여울 작가님께서 올해의 책으로 또 꼽아주셨던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한국인 최초로 이제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 이런 또 수재 천재에 가까운 수재이기도 하시고요. 라티노를 이제 자기 말처럼 하는. 엄청나게. 그래서 원래 이제 나왔던 책은 유럽법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이거를 개정 증보를 했고 특히 이제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또 담았다고 증보를 하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책 회의를 월요일날 하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제 오는 책들은 사실 좀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회의 끝나고 온 책 중에 저희가 좀 깊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책이 있죠. 불편한 미술관이라는 책인데요. 김태권 작가, 사실은 이제 인문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림도 잘 그리고 찰흙 조소도 잘 하지요. 그래서 늘 인기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을 찰흙으로 조소로 빚어서 그 인물에 얽힌 역사, 유래를 굉장히 짧은 용고량에 압축적으로 담아내서 아주 인기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서양의 미술들 그리고 일부 조각상들을 포함을 해서 왜 서양 그림에 특히 인물화의 여성은
여성 인물은 나체여야 되는가? 혹자는 그것을 사람의 몸의 인체의 아름다움 그 자체로 주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상 야릇하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미술 작품들 속에서 미세하게 인권의 감수성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혹은 잘못 보는, 때로는 뭐 폭력적으로 감상을 하거나 관념증을 가지고 감상하거나 하는 것들의 뒷면의 이야기들을 인권 감수성으로 이렇게 자시 풀어주는. 그래서 뭐 저희가 더 소개할 책들이 원래는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 책을 다룰 수 있는 이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면을 짭니다. 그래서 책과 생각 1월 둘째 주를 보면 반중국 역사가 저희 커버로 들어갔었고, 예, 검은 몽테크리스토가 커버에 이제 상자 기사로 배치가 됐고, 근데 검사내전은 이면 머리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시간의 탄생이 허리로 이렇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불편한 미술관이 저희 이제 출판면이라고 하는 3면의 머리로 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딴 책으로는 이제 노무현의 도시와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버블에 있는 유럽사, 이런 책들을 좀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인문사회 쪽 얘기만 하는데, 문학면에는 그 리차드 플래너건의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을 머리 기사로 다뤘고요. 그 학술면에는 마페졸리라는 그 포스트모던 사회학자의 부족의 시대라는 책을 머리 기사로 다뤘습니다. 부족 시대라는 게 막 국가가 발생하기 전에 옛날 막 부족 국가 그런 부족인가요? 말의 어원은 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이제 뭐 이 행동 양태나 이런 게 부족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된 내용은 그 모더니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저 틀에 짜여지고 목적론적인 뭐 이런 생활 방식이 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부족주의를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적인 것으로부터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계속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간지들도 이제 주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그 북섹션을 내는데요. 다른 일간지들은 어떤 데 좀 주목을 했나요? 전반적으로 다른 일간지들 보면은 이제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그리고 검사내전, 그리고 시간의 탄생을 좀 중복해서 서로 다뤘던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이런 선택이 많이 겹치는 주도 있고 많이 갈리는 주도 있고 한데, 지난 그 1월 둘째 주는 좀 많이 겹치는 주가 아니었나 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같은 약간 미시사, 그리고 약간 조그맣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 책들을 언론에서 그 언론 출판면에서 상당히 좀 다루기가 좀 편해요. 읽으면 일단 재밌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을 이랬어? 왜 이런 느낌도 확 주기 때문에, 이런 미시사나 뭐 이런 작은 역사, 소규모 역사서들이 이렇게 출판, 뭐 소비의 탄생인가요? 뭐 그런 책도, 설혜심 교수의 책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역시나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패턴으로 다뤄지곤 했습니다. 주로 이제 역사 얘기, 역사 중에서도 미시사 이런 쪽들에 참 언론이 다루는 걸 좀 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네네. 실은 독자들도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면서 또 편하게 이렇게 뭐랄까 좀 뭐 대화 자리에서, 술자리에서든 뭐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든 이렇게 약간 아는 척 할 수 있다고 할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더 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알쓸신잡, 사실은 알쓸신잡이라는데 이게 알고 보면 다 쓸 데가 있는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책을 근거로 얘기하시잖아요, 대부분을. 예. 그리고 사실 시간의 탄생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어떤 특정 주제의 역사를 다 깰 수 또 있는 역시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뭐 예쁜 그림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니까 또 출판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책 종류고요. 또 검사내전이 또 여러 많이 받았던 건 아무래도 그 검사들이 책을 쓴다는 게 사실 거의 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오히려 금기시되는 면도 있죠. 금태섭, 지금 국회의원들 금태섭 검사 당시 이제
어떤 수사를 잘 받는 법이라는 한겨레 한겨레 신문에 21에 한겨레 네. 21에 뭐 했던 뭐 그런 것들과 같이 책을 써서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킨 다음에 결국은 이제 검찰을 나와야 될 정도로 그런 좀 금기시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검사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사건 얘기도 하는 이런 책들 좀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또 상당히 필력도 뒷받침돼서 좀 이 책이 좀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외로 이 반중 역사 저희가 커버로 썼는데 이거를 주목한 언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한 군데 있었죠. 네. 동아일보 이면에서 뭐 머리 기사로 쓰긴 머리 했는데 기사로 아마 저희는 이제 일면에 네. 커버에다가 좀 많은 공력을 붓는 편이잖아요. 네. 예. 그럼 이 책이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중화주의, 중화 사상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서 어떤 국수주의적인 태도, 이른바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역사계를 뜨겁게 달았던 국뽕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아주 옛날에는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국가, 정확하게 국경이 딱 그어지고 국경에서 무기를 들고 지키고 출국과 입국이 제한되고 배타적인 주권이 전적으로 행사되고 했던 것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뒤섞이고 이주하고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이 훨씬 길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로 쓰여진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인가. 드넓은 광야 초원의 유목민족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 보면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 역사라는 것은 지역사일 뿐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어찌 보면 도발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책이어서 신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사 중에 일부러 영린을 건들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것들도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제 시각일 텐데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통시적으로 지리적으로도 넓게 보면 또 다른 역사를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오랑캐 주변국 지식인이 썼다는 데서도 상당히 좀 이 책이 걸리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이 책을 쓰면서 읽으면서 좀 스스로 우려하거나 경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이 저자가 몽골 출신, 아까도 말했지만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몽골 출신에 일본에서 유학했고 일본으로 귀화한 학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활 환경이 책을 집필 과정에 이제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라는 공정성을 좀 우려와 잃게 하지 경계심을 않았나. 계속 가지고 읽었고 그런 느낌들이 뭐 없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문헌 조사와 고고학적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 우려나 경계심은 좀 많이 이제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혹시나 뭐 좀 저기 지면에 얘기를 못했거나 이런 책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다른 신문에서 좀 주목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뭐 습관의 감옥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그 언론사마다 좀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나오는 호호 이런 게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주목을 좀 못했던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습관의 감옥을 좀 뽑아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좀 재밌어 보였는데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이라고.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 지방 재생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은 책인데 뭐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좀 싶더라고요. 부제가 인구 감소 시대의 마을 생존법이네요. 요새 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네. 도시 재생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해외 사례들이나 이런 걸 좀 참고할 대목들이 좀 많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잠시 혼자 있겠습니다라는 책도 있었는데 이 책은 캐나다의 논피식 작가인 마이클 해리스가 그 디지털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독할 수가 없는 이 현대 사회를 좀 비판을 하면서 홀로 있는 거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고요. 차단당할 권리,
접속 당하지 않을 권리 예. 이런 이야기들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퇴근한 이후에는 정말 뭐 SNS 뭐 혹은 뭐 텔레그램 문자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촘촘하게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게 네트워킹 되면서 정말 개인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정말 어떤 그 다시 한번 어떤 시사점을 주는 네. 책 같습니다. 이게 서울신문에서 이제 이거를 머릿 기사로 좀 소개를 했었는데요.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의 이야기. 그래서 하와이 이주사에 대한 책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특히 저는 놀랐던 게 사진 신부라는 게 그 당시로 보면 뭐 일종의 그 듀오 같은 그래서 사진을 보내서 사진만 보고 중매가 되고 결혼하겠다, 결혼을 하는 이렇게. 인물을 보지 않고 네, 사진만 보고 그래서 이 천연이라는 분이 그 사진 신부로서 하와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던 얘기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인 사회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면 신랑은 하와이에 있고 예. 천연희 신부는 씨는 예, 한국에서 이제 사진만 보내가지고서 네. 하와이로 시집을 간 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주 한인 사회, 특히 하와이의 지역에서의 그런 한인 사회 모습들이나 그래서 뭐 이제 이승만을 그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분위기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담겨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번 소개를 짧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처음 시도로 이제 책을 고르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지면에 배치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예, 앞으로 매주 좀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